안녕 친구들. 지난 시간 음운과 관련된 수업은 다들 잘 들었나요? 어때요? 이해할 만했나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을 국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선생님 몇 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단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음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말소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룬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 번만 들었을 때는 과연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보다 철저한 예습과 복습, 이 두 개만이 음운이라는 단원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도 꼼꼼히 예습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음운이란 무엇인지 그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이제 이건 금방 나오죠? 음운이란 무엇이었죠? 좋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학습 내용입니다. 요건 약간 퀴즈식이네요. 소리의 길이는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소리의 길이는 뭐였죠? 정답은 X였죠. 분절 음운이라는 것은 따로 나눌 수 있다, 쪼갤 수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분절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혹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을, 이번 시간 수업을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도형을 보여줄 거예요. 8개의 도형이 여기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8개의 도형이 과연 같은 도형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도형이 8개가 나왔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8개의 도형이 여러분들 같은 도형입니까? 다른 도형입니까? 네, 우리 중산중 친구들은 다 다른 도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도형들 좀 비슷해 보이는데 왜 다른 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여기 모양이 비슷한 동그라미 모양이 비슷한 도형이 있는데요. 색깔이 다르죠. 혹은 이렇게 색깔이 같은 도형끼리는 모양이 다르죠. 따라서 이 8개의 도형은 각각의 특성을 지닌 다른 도형인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죠? 방금 설명한 대로 색깔과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을 보면요.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될 경우 원, 네모, 세모, 별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가서요. 색깔을 기준으로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나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죠? 원이요. 틀렸습니다. 노란색이요. 역시 틀렸습니다. 이 도형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죠? 네, 원이면서 동시에 노란색인 겁니다. 즉,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었고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특성을 지니는 도형인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울
자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음을 분류하는 여러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총 3개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 각각의 자음이 이처럼 어떠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오늘은 자음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자음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몇 개의 기준?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학습 목표입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의 차이를 파악해 볼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발음으로 자음을 발음하는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자음의 분류 기준은 몇 개라고 했죠? 3개. 오늘 나오는 분류 기준은 그러면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슬픈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개만 배우는데도 적어도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는 수업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학습 내용, 학습 분량이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 일단 계획은 딱 1시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게 많다는 거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용이 음운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온라인 클래스 잠깐 스톱해놓고 정지시켜놓고 세수라도 한번 하고 오세요. 맑은 정신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 본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63쪽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어의 자음에는 느, 드, 뜨, 트, 르, 브, 브, 뿌, 프, 스, 스, 응, 즈, 쯔, 츠, 흐가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총 몇 개인가요? 자, 일단은 개수를 세기 전에 우리는 자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다 잘 이해했을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입 벌린 상태에서 브 발음해보는 그런 연습도 했었죠. 이처럼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습니다. 이 자음이 총 몇 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언제 다 세죠? 자, 세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초등학교 때 혹은 이미 그 전에 가나다라 마바사 요거 배웠죠?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하까지 하면 총 14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봐도 14개에 비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할 때 키보드 생각해 보세요. 키보드 맨 위에 있는 자판에 쉬프트를 함께 누르면 어떤 자음이 만들어지죠? 네, 바로 여기 있는 뜨, 뿌, 스, 쯔 5개의 자음이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국어의 자음은 어떻게 세면 되죠? 가나다라 마바사 14개와 그리고 쉬프트 자음 요거 5개를 합쳐서 총 19개가 있는 겁니다. 자음 19개. 그러면 이 19개의 자음들이 과연 같은 것들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딱 봐도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보면 뭐 이 자음과 트와 르는 느낌이나 아니면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음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느냐? 자음의 분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조음 방법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성 방법입니다. 이 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우리가 아까 학습 목표에서 뭐라고 봤죠? 오늘은 두 개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음 위치에 대한 학습인데요. 일단 우리는 조음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죠. 즉, 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소리를 만드는 위치가 어디냐?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죠.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조음 위치인 겁니다. 교과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19개의 자음들은 먼저 밑줄 그어주세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저 앞에 보이는 조음 위치인 겁니다. 교과서에 네모 쳐주세요. 조음 위치에 따라 조음 위치의 네모. 조음 위치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라는 거죠. 자,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에 따라 자음은 총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냐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요 아래 쭉 나오는 겁니다. 봅시다. 즉, 조음 위치에 따라 5갈래로 묶이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치고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입술 소리. 첫 번째 조음 위치는 어디? 이걸 하나 빼먹었네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바꾼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 어디에서 장애를 받느냐? 이게 조음 위치인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입술 소리인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쉽게 얘기해서 입술에서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방해를 받는 위치가 앞으로 몇 개가 더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입술 소리가 있고요. 그 옆에 교과서를 보면 가로치고 양수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양 입술 소리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시험을 낼 때도 앞으로 나오는 가로 안에 있는 한자음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죠? 입술 소리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위치는 입술 소리고요. 이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뭐가 있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죠? 브, 뿌, 프, 무. 네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죄송합니다. 입술 소리는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잇몸 소리입니다. 잇몸 소리. 이 잇몸 소리에는 뭐가 있냐면 드, 뜨, 트, 그리고 스, 스, 마지막으로 느, 르. 가장 많네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입니다. 센 입천장 소리. 어떤 자음들이 있냐면요. 쯔, 쯔, 츠 딱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 4번이네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린 입천장 소리.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그, 끄, 크, 응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 거냐면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발음된다. 마지막 5번입니다. 동그라미 목청 소리. 이 목청 소리는 히읗 딱 하나가 있고요. 목청 사이에서 발음된다라는 겁니다. 쭈루룩 정리를 해보면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마지막으로 히읗 딱 하나 있는 목청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뭔가 쭈르륵 나와 있고 뭔가 자음들이 따따따따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이해하는 거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이상했을 텐데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뭘까요? 네, 해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인체를 이렇게 반으로 얼굴을 가른 겁니다. 이 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반을 갈라서 봐야만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장애를 받는지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얘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입술 소리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까 봤지만 미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읍이 있었고요. 쌍비읍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피읍. 이렇게 4개가 있었죠.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뭘 발음해 볼 거냐면요. 미음을 발음해 보겠습니다. 미음. 자, 그러면 지난번과 규칙은 동일합니다. 다들 입을 벌리세요. 똑같이 하나, 둘, 셋. 선생님이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지 않은 상태에서 라는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안 되죠. 무나, 부나, 뿌나, 푸나 다 똑같습니다. 입을 다무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발음할 수 없는 자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즉, 비읍이나 무를 발음할 때 입술을 닫아야 하는 이유.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소리죠. 이 장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한번 꾹 다물고 있는, 한번 꾹 다물어야 하는 이 입술에서 공기가 장애를 받는 거죠. 그런 소리들을 다 묶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입술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나가지고 막 뿌도 해볼 이럴 시간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그린 거예요. 선생님 그림 실력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선생님 치곤 잘 그렸죠. 자, 첫 번째 장애를 받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입술입니다. 이 입술 소리. 첫 번째는 이 입술 위치에서 장애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 소리가 총 몇 개? 4개. 4개의 자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잇몸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아요. 공기의 흐름이 잇몸에서 장애를 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잇몸이라는 신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잇몸은 대부분 너무 못생겨지긴 하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니까. 실제 수업이면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 이 위나 아랫니 아래에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잇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잇몸은 그게 아니에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몸, 즉 이를 감싸고 있는 이 살들을 잇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깥쪽 잇몸이 있으면 이 안쪽에도 잇몸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잇몸이라는 건 그 안쪽 잇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게 이에요. 핸드폰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 앞니, 그 윗니와 아랫니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잇몸이란 건 이 윗니 쪽에 잇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다고요. 두 번째는 무엇? 잇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잇몸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국어의 자음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트가 일단 있고요. 트. 뭐 순서는 뭐 반대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또 스와 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느와 르가 있습니다. 총 7개의 자음이 이
잇몸 소리인 겁니다. 그럼 하나 발음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맨 앞에 있는 드를 발음해 볼게요. 최대한 천천히 드를 발음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드. 드. 이 정도 속도로 발음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혀가. 여기 있는 혀가. 라라라는 혀가 여기 한번 앞니 쪽에 살짝 붙죠? 붙었다 떨어지죠? 혀를 공중에 띄운 상태로는 드를 발음할 수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반드시 한 번은 혀가 여기 앞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앞니 바로 위에 잇몸 쪽을 건드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폐에서 잘 나오던 공기가 있었는데 얘가 나오다가 혀로 한번 여기를 제대로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거겠죠. 됐나요?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한다? 잇몸 소리.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과 4번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입천장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공통적인 단어가요. 근데 앞에는 센이 붙었고요. 뒤에는 여린이 붙었습니다. 자, 혀로 입천장에 한번 붙여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붙여보세요. 붙여서 최대한 혀를 입천장을 훑으면서 긁으면서 안쪽으로 말아보는 겁니다. 즉 여기를 쓱 혀로 다 한번 훑어보라는 거예요. 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맨 앞쪽은 어떤 느낌이죠? 입천장의 느낌이? 딱딱한 뼈가 있죠. 대부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있을 겁니다. 자, 딱딱한 뼈가 여기 있고요. 얘를 최대한 안으로 훑어보면 안에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기의 흐름이 앞쪽 딱딱한 부위에서 장애를 받는 센 입천장 소리가 있고요. 안쪽에 부드러운 부분에서 장애를 받는 여린 입천장 소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센 입천장은 기껏해야 한 이쯤입니다. 여기가 3번 센 입천장 쪽이고요. 그 다음 여기 정도가 바로 4번 여린 입천장.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감안해 주세요. 손을 여기를 지우면 안 돼가지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소리들은, 자음들은 무엇이 있느냐? 센 입천장 소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딱 3개 있어요. 지읒, 다음에 쌍지읒, 치읒 3개가 있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는 4개가 있습니다. 기역, 쌍기역, 키역, 키읔, 이응, 응.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라고 했죠. 받침 응, 이응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해봐야겠죠. 다 같이 무엇을 발음해보고 싶냐면 즈를 발음해보고 싶습니다. 즈. 그러면 얘만 발음했을 때는 얘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앞에 있는 드를 발음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즈를 발음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감한 친구들은 아마 즈가 이 잇몸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힌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드를 발음해 볼까요?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느끼면서요. 하나, 둘, 셋, 드. 그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즈를 발음합니다. 하나, 둘, 셋, 즈. 큰 차이 안 나요. 고작 해봐야 1cm 정도 차이 납니다. 1cm. 하지만 민감한 친구들 경우에는 드보다는 즈가 조금 더 뒤에서 공기가 막히는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슬프지만 외우셔야죠. 쉽게 외우는 방법 다음 주에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4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러면 심심하니까 응을 해볼까요? 즈와 응을 함께 교차적으로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즈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즈. 느끼시고요. 응 갑니다. 응.
하나, 둘, 셋, 응, 응, 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보면요. 지은은 한 이쯤에서 공기가 막히는 것 같고요. 응은 한 이쯤이에요. 이쯤. 됐나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관통, 징그럽긴 하지만 관통시켜보면 응은 여기라는 거예요. 지은은 여기고요. 드 이런 녀석들은 여기고요. 무브프 뭐 얘네들은 여기고요. 오케이? 다 공통점이 뭐죠? 공기의 흐름이 여기에서 장애를 받는구나.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목청이 있습니다. 이게 5번 목청입니다. 이 목청 소리에는 딱 하나가 있네요. 히읗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국어의 자음 19개가 모두 드러나는 거죠. 어떤가요? 바로 외울 수 있겠나요? 바로 이해가 가나요? 계속해서 한 번씩 발음해보고 내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음 체계가 끝나면서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굉장히 감탄하면서 들으실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좋은 위치라는 건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어디에서 장애를 받느냐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치가 각각 5개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입술, 잇몸, 셋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그리고 이 5개의 좋은 위치에 해당하는 자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좋은 위치의 개념 잊지 마시고요. 개별 자음을 외우는 건 오늘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좋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을 펴주세요. 한쪽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자음의 분류 기준은 조음 방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과서 개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국어의 자음은 역시 밑줄 그어주세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방식, 즉 네모 쳐주세요. 조음 방법. 조음 방법이란 무엇이라고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조음 위치라는 건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막히느냐, 장애를 받느냐 이 뜻이었다면 이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방해를 주느냐, 완전히 막는 방법도 있고요. 적당히 막아서 그 사이로 공기를 새어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천천히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공기의 흐름에 어떤 식으로 장애를 주지? 어떻게 방해하지?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의 초점이 있었다면 좋은 방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심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좋은 방법에 따라서도 5갈래로 묶을 수 있다. 끄끄크, 드뜨트, 뿌뿌프는 허파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밑줄 그어주세요.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데 이를 동그라미 1번입니다.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열음입니다. 쉽지 않죠? 전체적인 자음은 뒷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흐는 밑줄 쭉 그어주세요. 거의 2줄에 가깝습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히되 완전히 막진 않은 채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길기도 하네요.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마찰음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쯔쯔츠는 밑줄 그어주세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 동그라미 3번 파찰음입니다. 발음이 쉽지 않죠? 파찰음.
그 다음 네 번째네요. 응은 밑줄 그어주세요.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이를 동그라미 4번 비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볼게요. 르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그 다음에 밑줄 그어주세요. 혀끝을 윗 잇몸에 댄 채 그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동그라미 5번 유음입니다. 길기도 하죠. 정리하면요.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방식이 이렇게 5개가 있는 겁니다. 바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아쉽게도 얘네들은 다 한자네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고 각각의 좋은 방법에 해당하는 자음들은 무엇이 있는지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파열음입니다. 지금 밑줄 그은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단 파열음을 확인할 때 중요한 개념보다 핵심이 되는 힌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색만 기억해 두시라는 게 아니라요. 전체를 기억하되 단서는 이 노란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파열음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가 파열이란 말을 일상에서도 들어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근육 파열. 느낌이 어떤가요? 뭐 근육에 뭐 생채기가 났다던가 아니면 근육이 약간 뭐 멍이 들었다던가 그것에 비해서 근육 파열이라고 하면 뭔가 좀 무섭죠. 뭔가 강력한 이런 느낌이 들죠. 뭔가 더 아플 것 같고 뭔가 강한 힘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파열음도 이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일단 적어볼게요. 자, 파열음은 우리말의 자음 중에 가장 많습니다. 총 9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쓰면요. 비읍, 쌍비읍, 피읍, 그리고 디귿, 쌍디귿, 티읕, 그리고 기역, 쌍기역, 키읔. 요 9개가 파열음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지겹겠지만 비읍을 다시 한 번만 발음해 볼게요. 자, 비읍을 발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기를 어떻게 장애를 주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발음하는 겁니다. 자, 공기 올라옵니다. 공기 올라와요. 올라와요. 브. 올라오던 공기가 이렇게 못 나가요. 한 번은 완전히 막히죠. 이 과정에서요. 그 다음에 막혔던 게 터져 나오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다시 공기가 이렇게 끌어져 나오다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이게 뭐다? 파열음이라는 겁니다. 이 9개의 자음은 모두 이렇게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려져 나오는 과정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 갈게요. 두 번째는 뭐였죠? 마찰음이었죠. 비슷합니다. 마찰음도 노란색이 중요한데요. 계속 가보면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 포인트는 이거예요.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 파열음과의 차이죠. 파열음은 완전히 막는데요. 마찰음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찰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냐면요. 예를 들어 경서에게 걸어가죠. 저 맞은편에서 개똥이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개똥이랑 가다가 정면으로 부닥쳤어요. 둘이 마찰을 일으켰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충돌을 일으켰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경석이랑 개똥이가 살짝 스쳤어요. 완전히 부닥치진 않았어요. 이때 우리는 둘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시입니다. 따라서 이 마찰음은 완전히 막지는 않아요. 아까 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입, 좋은 위치라고 할게요. 이 입술을 완전히 닫았다가 터트리는데요. 이렇게 마찰은 그러지 않고 통로만 좁히는 겁니다. 공기가 흘러나오는 통로만 좁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다. 자, 이 마찰음에 뭐가 있냐면요. 스가 있고요. 스가 있고요. 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스를 발음해 봅시다. 스, 공기가 완전히 막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 둘, 셋, 스. 아까 V에 비해서 공기를 완벽하게 막진 않죠. 그렇다고 공기가 와 하고 나오진 않아요. 적당히 통로만 좁혔다가 그 틈새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자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찰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파찰음이었어요.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 아,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여기도 노란색입니다. 자,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 색칠을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노란색, 얘도 노란색입니다. 포인트라는 거예요. 일단 이름부터, 명칭부터 볼게요. 명칭이 똑같이 세 글자인데요. 파, 찰, 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절 아닌가요? 1번은 파열이었고요. 2번은 마찰이었어요. 파찰은? 그렇죠. 각 1번, 2번에 한 글자씩을 따온 명칭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파찰음은 어떤 자음이냐? 파찰음은 파열도 일어나고요. 플러스 뭐가 일어난다? 마찰도 일어난다. 먼저 공기를 완전히 막고요. 파열처럼 터트리되 완벽하게 뻑 하고 터트리진 않고 틈새만 좁혀서 그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낸다 이 뜻이에요. 선, 파열, 후, 마찰. 선, 파열, 후, 마찰. 두 개가 동시는 아니겠지만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두 개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파찰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보세요.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린다. 이게 뭐였죠? 파열음이잖아요. 막았다가 터뜨린다. 그 다음 마찰을 일으킨다. 얘가 뭐였죠? 네, 마찰을 일으킨다. 마찰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자음이다. 조금 복잡한 친구들이죠. 이런 복잡한 친구들은 몇 개가 있냐면 딱 3개 있습니다. 즈, 쯔, 츠. 제일 복잡한 게 이 파찰음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두 개가 다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파찰음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음입니다. 우리가 비라는 한자는 사실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비염 증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즉, 코 비자입니다. 코. 비음이란 건 콧소리예요. 자, 이 비음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이 비음에 해당하는 자음이 3개가 있습니다. 미음과 니음과 이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해보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이 양손가락으로 코를 이렇게 막으세요. 막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무를 발음해 보는 겁니다. 이 손가락의 감각을 느껴보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무. 코를 완전히 막은 친구들은 아마 이 손끝에 진동이 느껴질 겁니다. 이 진동이 왜 느껴질까요? 코로도 공기가 함께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꽉 막고 해보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진동이 느껴지죠? 아이 쌤, 다 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위에 있었던 브를 발음해 볼까요? 브. 코를 막고요. 브를 발음합니다. 하나, 둘, 셋. 브. 다시 무를 발음하세요. 하나, 둘, 셋. 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손끝에 진동이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코로도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얘랑 얘랑 똑같아요. 해볼까요? 응. 다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손가락에 진동이 느껴지죠. 이처럼 코로 공기가 함께 빠져나오는 소리가 무엇이다? 비음입니다. 마지막 가면 되겠네요. 마지막은 유음이에요. 유음. 흐를 유자를 씁니다. 흐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흐른다는 걸까? 공기가 흐르는 거겠죠. 개념 다시 보면요. 혀끝을 윗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포인트는 노란색이에요. 공기가 혀 양옆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다. 여기에 착안해서 흐를 유자 써서 유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음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 리을 하나가 있어요. 역시 해봐야겠죠. 자, 지금부터 다들 르를 발음해 보는데요. 리을, 르. 손가락을, 여기 더럽네요. 손가락을 여기 혀 사이에 완전히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한 1cm만. 그 다음에 다 같이 르를 발음할 거예요. 이 손가락에, 침 묻었네요. 이 손가락에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지, 진동이 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르. 느껴지죠?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느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공기의 흐름이 혀 옆으로 흘러나오는 소리 무엇이라고 한다? 유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 헷갈리면 안 돼요. 위치이기 때문에 조음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다른 분류 기준은 뭐가 있었죠? 조음 방법이 있었죠.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음 방법의 의미. 조음 방법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조음 방법이 뭐였죠? 공기가 빠져나오는데 이 빠져나오는 공기를 어떤 식으로 방해할 것인지. 자, 정확한 개념으로 보면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방법. 이것을 조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약간 퀴즈 같은 문제를 준비했어요. 볼게요. 다음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자음입니다. 비읍이네요. 브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비읍은 각각 어떤 조음 위치와 어떤 조음 방법을 갖고 있죠? 조음 위치? 발음을 해보는 겁니다. 공기가 어디쯤에서 장애를 받지? 브. 입술이네요. 그 다음 조음 방법. 어떤 식으로 장애를 주고 있지? 브. 막았다가 터트리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조음 위치는 입술 소리이고요. 조음 방법은 파열음이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히읗입니다. 히읗은 조음 위치가 무엇이고 조음 방법이 무엇이지? 자, 정답부터 정리를 하면요. 히읗은 목청 소리이면서 마찰음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걸 언제 해준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누구도 외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오늘은 조음 위치란 무엇인지, 조음 방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각각이 예를 들어 조음 방법이라면 파열, 마찰, 파찰, 비음, 유음이 무슨 의미인지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자음은 아직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땠나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수업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그 자체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좋은 위치니, 좋은 방법이니 하는 것들이요. 쉽지 않았죠? 이런 걸 왜 배우나 싶죠? 분명히 뭔가를 듣고 있는데 힘들죠. 품사가 오히려 그립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배우는 거니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의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실제로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고 있네요. 뻔합니다. 네, 예습과 복습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복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법은 더 그래요. 왜냐? 예습을 했을 때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저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의문 단원이 다 끝나면 꽤 많은 양의 형성평가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것을 풀어보면서 그 전에 미리 복습을 해두고요. 그것을 풀어보면서 내가 과연 이 단원을 잘 이해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자음의 분류 기준 3가지를 언급했죠. 그 중에서 2개를 배웠습니다.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아직은 기억 안 나나요? 3번, 잘 안 되는데. 발성 방법입니다. 발성 방법. 이 발성 방법에 따라서 또 자음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했던 발성 방법과 그리고 자음 체계를 쉽게 외우는 법 단 30초 만에 외우게 해주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한다? 예습,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100일장 오늘 중으로 올려주세요. 자, 어려운 수업 듣느라 다들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